올리브유가 좋다는 이야기를 여기저기서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나도 한번 사서 먹어봐야겠다 마음 먹으셨을 텐데요. 막상 사려고 하니까 이름도 어렵고 판매처는 너무 많고 가격도 만만치가 않죠. 고민이 길어지다 보면 그냥 제일 비싼 걸로 사야지 하고 장바구니에 담아두고 몇 개월을 지난 적도 있고요. 바로 제 얘기거든요. 여러분은 이런 경험이 있으세요? 하나 사려고 검색하다가 리뷰만 수십 개를 보고 결국 결정은 못하고 시간만 어영부영 지나고 또 큰맘 먹고 비싼 걸로 샀는데 막상 먹어보니 그냥 기름 같아서 이걸 그냥 먹어야 되나 고민만 생기고 심지어는 이게 맞는 건가 싶어서 며칠 먹다가 포기해버린 적은 없으세요? 그런 분들에게 이 영상이 그 고민을 끝낼 수 있는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바쁘신 분들을 위해서 올리브유를 고르는 기준, 올리브유를 고르는 방법을 간단하고 쉽게 딱 정리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올리브유는 겉으로 보면 모두 비슷해 보이지만 품질의 차이가 매우 큰 제품이라고 해요. 같은 엑스트라 버진이라는 표시가 붙어 있지만 어떤 제품은 그냥 기름에 가까운 반면 어떤 제품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좋은 오일이거든요.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왜 그런 차이가 있는 건지 이해하게 되실 거고 올리브유를 고르는 기준을 확실하게 가지게 되실 거예요. 여러분은 그냥 기름을 드시고 싶으세요? 아니면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기름을 드시고 싶으세요? 당연히 후자잖아요. 그렇다면 올리브유를 고를 때 첫 번째 기준이 바로 엑스트라 버진의 여부가 되어야 됩니다. 엑스트라 버진이 뭔가 궁금하실 텐데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는 화학적 처리 없이 처음 짜낸 오일을 말하는 거거든요. 버진은 처음에 손대지 않은 순수한 상태를 의미하고 엑스트라는 최고의, 최고 등급의 라는 뜻이거든요. 가장 높은 등급인데 풍미와 영양이 가장 잘 유지된 상태의 오일을 뜻한다고 해요. 올리브유는 국제 기준으로 등급이 나뉘는데 그 중에서도 엑스트라 버진이 가장 상위에 있는 그리고 그 아래로는 푸어, 라이트, 올리브 오일 등이 사실상 근데 우리는 엑스트라 버진과 그 외 나머지다 이렇게 구분해서 보시면 되거든요. 우리가 먹어야 될 것은 결국 하나고 엑스트라 버진인 거죠. 두 번째 기준은 바로 산도입니다. 산도는 올리브 열매가 얼마나 손상되지 않고 신선하게 만들어졌는지 알려주는 숫자라고 이해하면 되시거든요. 0.8% 이하면 엑스트라 버진 기준을 만족하는 게 되고 0.2% 이하라면 품질이 좋은 오일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올리브유를 고를 때 산도를 꼭 확인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마트에서 판매되는 제품들을 보면 엑스트라 버진이라고 적혀 있지만 산도 표기가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하지만 산도가 중요한 이유는 이 수치가 낮을수록 올리브 열매가 덜 손상된 상태에서 추출되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만큼 맛과 향이 살아있고 영양 성분도 더 많이 남아있다는 거고요. 그럼 이제 답을 아시겠죠? 산도 0.2% 이하의 제품을 꼭 확인하시고 선택하시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하나 더 있는데요. 올리브유는 빛과 열에 약하고 공기에 닿으면 쉽게 변하잖아요. 이렇게 변하는 과정을 산화라고 하는데 산화가 되면 산도가 올라가고 신선도는 떨어지고 좋은 성분도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올리브유를 고를 때는 이 두 가지가 핵심인 거죠. 처음 짜낸 아무것도 섞지 않은 가장 순수한 올리브유인지 그리고 그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산도가 잘 관리된 제품인지 이 두 가지 기준을 명확하게 하시고요. 그 다음으로 낮은 산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중요한 요소가 바로 추출 방식인데요. 냉압착 또는 냉추출 방식으로 짜낸 올리브유를 선택해야 되는 거죠. 이 방식은 27도 이하에서 열을 가하지 않고 추출하는 방식으로 온도가 높아질수록 영양 성분이 변하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만든 오일은 빛을 최대한 차단할 수 있는 어두운 병에 담아야 변질을 막을 수 있다고 합니다. 왜 유튜브 찾아볼 때마다 갈색 병, 어두운 병을 강조하는지 이해가 되시겠죠? 그리고 제가 올리브유를 3년 동안 먹어오면서 알게 된 팁을 알려드리자면요. 소용량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는 겁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올리브병 용량으로 제일 작은 양이 250ml이던데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병을 개봉하는 순간부터 공기와 접촉하게 되면서 산화가 시작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하루 한 스푼씩 공복에 드신다고 할 때 250ml 기준으로는 약 2주 정도를 드시게 될 거거든요. 시간이 지날수록 산화가 진행되니까 개봉 후에는 가능한 빠르게 소비하는 것이 좋거든요. 올리브유를 드셔보시면 쌉쌀하게 매콤하게 톡 올라오는 맛이 있거든요. 이게 처음 개봉했을 때와 거의 다 먹어갈 때쯤 느낌이 점점 약해진 차이가 나거든요. 이것이 바로 산화의 차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을 정리해보면 냉압착 방식은 열을 가하지 않고 기름이 변하는 것을 줄이기 위함이고, 어두운 병은 빛을 막아서 변질을 늦추기 위한 것이고, 소용량은 빠르게 소비해 산화를 최소화하기 위한 거예요. 올리브유에 대한 기준을 이제 이렇게 가지시면 되겠죠. 엑스트라 버진인지, 산도가 낮은지, 그리고 그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조건인지,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 기준으로 고르다 보면 몸이 반응하는 올리브유를 선택하게 되시는 거예요. 이제 남들이 좋다고 하는 제품이 아니라 내가 기준을 가지고 선택하실 수 있게 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올리브유로 내 몸을 건강하게 바꾸실 수 있습니다.